안녕하세요. 저는 피스모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문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평화는 모두의 것 Peace is Commons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평화라는 주제랑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교육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교육이라고 했을 때 학교가 떠오르시거나 선생님이 떠오르시거나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내신, 수능 이런 것들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것들이 교육인 것 같거든요. 네, 저희 피스모모라고 하는 이 단체는 평화랑 교육을 주제로 하는데 교육은 교육인데 가르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좀 이상하죠? 교육의 한자는 가르칠 교, 기를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근본적으로 가르침에 대해서 또 기르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가르치고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가르치는 사람, 기르는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 때 가르치는 거 말고 배움에 초점을 맞춰볼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모모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중에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살아가는 내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만 받지는 않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한테 어떤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 만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은 끊임없는 서로 배움의 과정이지 않은가,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배움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서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능해질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어떤 분한테 배움을 느끼시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멋진 행동을 하면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배움도 오는데 또 어떤 분을 보면 나는 다음에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예를 들면 굉장히 꼰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나이 들어도 저런 꼰대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배움을 얻어갑니다. 근데 이런 배움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한국 사회 안에서 관찰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저희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멀고 저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모르는 그런 미지의 사회잖아요. 북에서 오신 많은 주민분들이 이미 한국에 계시는데 3만 명이 좀 넘는 분들이 지금 한국에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대할 때도 그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처럼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해드리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안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이라는 공간을 상상하는 방식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는 휴전 상태이지 종전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어떤 습관, 관성 같은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어떤 단일한 감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방식이 나만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 그래서 서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배움에서 탈락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평화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의 감각이 휴전선 이남에 딱 국한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세계 시민 교육이다, 민주 시민 교육이다, 굉장히 멋진 이름의 교육들은 많지만 우리가 정말 시민성의 차원에서 교육의 과정 속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한반도 이남, 한국 사회만 평화로울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의 평화로움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도 필요하고 그 주변 국가라고 하면 반드시 인접해 있는 국가들만은 의미하지 않죠. 더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이번에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웃국가, 주변국이라고 하는 건 남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몽골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교육이 만날 때 어떻게 하면 휴전선 이남의 남한만이 아니라 세계를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감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서로 촉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돼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질문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잘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삶의 주체로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존재로부터 삶을 배우는 그런 방향? 코로나19 상황이 되고 나서 교육을 온라인에서 하는 거, 비대면으로 하는 거,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기계적인 접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물론 중요하고 앞으로 더 많이 탐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우리가 만나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배움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적으로 간주하고 배제하고 누군가는 고통받는 상황에 놓여 있도록 방치하는 사회가 아니라 조금씩 속도를 늦추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다움을 지킬 수 있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또 모든 존재가 자기의 살 곳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두에게 자리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평화를 우리의 것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확장시키는, 우리가 지어놓은 어떤 경계선, 국경이 되었든 어떤 감각이 되었든 여기까지는 우리야 라고 말하는 그 감각을 조금 낯설게 보고 그 경계선을 넓혀가는 것, 내가 세운 이 경계선을 조금씩 해체해 가는 것, 이것이 평화를 커먼즈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고민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